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음악회는 지금 서울에 있는 고등과학원의 초학제 연구단과 포항공대 그리고 포항시 그리고 포항문화재단 이렇게 공동으로 주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과학원에 계시는 고등과학원의 물리학부의 박찬봉 교수님께서 환영사를 먼저 해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봉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등과학원에서 초학제 연구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박창범입니다. 오늘 포항시와 또 포항문화재단, 포스텍 그리고 여러 후원 기관과 함께 이런 뜻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악을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국악을 연주하면 제가 이제 국악기를 가지고 직접 연주를 하면은 그보다 즐거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국에서 모인 여러 고등학생들이 조교 선생님들하고 또 국악의 명인 선생님들하고 함께 국악곡을 작곡을 해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작곡을 한 곡을 오늘 대한민국의 최고의 국악 명인들께서 연주자들께서 연주를 해주시는 그런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게 됐어요. 본인이 작곡한 곡이 최고의 연주자들에 의해서 연주가 되는 그런 것을 보면 또 본인이 작곡한 곡을 직접 연주하는 경험을 하시면은 저는 이제 그거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궁금하고 흥미롭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흥미롭고 또 국악과 AI가 만나는 이런 뜻깊은 자리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이 음악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희 음악회는 포항 청소년 AI 풍류, 그 다음 페이지. 저는 포항공대 수학과에 있는 정재원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 네, 이 음악회를 위해서 포항시, 그 다음에 포항문화재단, 그 다음에 포스텍 수학과, 포스텍 인공지능, 그리고 고등과학원, 초학제 국학연구단 이렇게 여러 연구단하고 단체들이 모여서 기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 전 슬라이드요. 포항 인공지능 수학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국악에 대한 공부를 하고요. 그 사이에 인공지능으로 국악 음악을 학생들이 같이 창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있었던 포항에서 있었던 그 인공지능 수학 아카데미 그것의 두 번째 해가 되고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됐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그 수학 아카데미를 진행했고 올해는 이제 약간 그 코로나가 꺾여서 대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수학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만든 음악을 가지고 음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있었던 포항 AI 풍류라고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국악을 작곡하고 연주회를 했었습니다. 작년 6월 달과 7월 달 포항하고 서울에서 이렇게 연주를 했었고요. 그것에 이번에 두 번째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프로그래밍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실험적인 곡들인데 이렇게 그걸 가지고 연주를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작년에 했던 그 영상이 유튜브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포항 AI 풍류 하시면 나오고요. 올해도 이 AI 풍류 음악회를 한 다음에 유튜브에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집에 가셔서 또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작년에 했던 것은
이제 국악의 음악 중에서 수연장지곡 혹은 밑도들이라고 하는 음악을 연구해서 인공지능이 작곡을 했는데 올해는 세 가지 곡을 연구를 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가곡하고 양청도들이 대치타. 그래서 우리 세 그룹으로 학생들이 나뉘어서 이 가곡, 양청도들이 대치타 곡을 연구를 하고 그것을 이제 인공지능 기법으로 작곡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곡 같은 경우에는 가곡이어서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는 그렇게 곡이 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곡인데요. 여러분이 곧 듣게 되실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은 이 두 번째 2부에서의 음악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처음에 이제 밑도들이 음악 들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청도들이부터 시작해서 양청도들이 원곡을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음악으로 만든 국악을 들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가곡, 원곡, 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만든 곡 이렇게 원곡, 인공지능으로 만든 곡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는 가야금 산조로 이렇게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포항시에 또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요. 포항문화재단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이거를 연구하는 것은 이제 국악의 인공지능 음악을 만드는 것도 목적이지만은 인공지능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국악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즐기기 위해서 이제 인공지능 음악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국악을 더 연구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의 연구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번 아카데미는 그 연구의 일환으로 저희가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음악을 들으시면서 우리 국악을 더 이제 사랑하고 더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2회 포항 인공지능 수학 아카데미에서 가곡 프로젝트를 맡은 1조 김지환, 김지인, 남승윤, 양우철, 이지원, 천재용입니다. 저희의 발표 순서는 다음 보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가곡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그 가곡을 제작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보여주고 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기서 배운 점에 대해서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곡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먼저 가곡과 가사 그리고 우락의 특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곡이란 우리나라의 전통 성악곡으로 시조시를 일정 형식에 따라 가사의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입니다. 가곡의 주 특징으로는 다른 우리나라의 음악과는 달리 가사와 시조와 함께 가사가 사용되는 새 음악 중 하나입니다. 가곡은 저희가 사용한 가곡은 우락 바람은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잠시만요. 우리나라의 전통 여창 가곡으로 땅이 흔들리듯 바람이 거세게 불고 비가 쏟아지는 상황임에도 임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여성의 마음을 표현한 곡입니다. 이 곡이 선정된 이유로는 여창 가곡 중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유명한 곡이었고 또한 프로그래밍을 하기 좋은 단순한 선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정되었습니다. 가곡과 AI, 어떻게 보면 예술과 과학기술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를 저희가 결합하게 된 건데요. 저희는 이 결합을 왜 하였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국악을 포함한 음악은 현재까지 인간의 영역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미술을 포함한 다양한 예술 영역에서 서서히 로봇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다면 인간의 유서 깊은 전통을 AI가 모작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역사와 흥 그리고 그 정서를 과연 AI가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로봇이 인간보다 더 가까이 국악의 본질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국악과 AI의 결합을 시도하였다고 저희는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기 앞서 저희가 제작 과정에 사용한 프로그램 및 도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째로 음악 프로그램을 음악적 정보를 입력하는 아리아 마에스토사, 그리고 두 번째 코딩을 하는 주피터 노트북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정보를 입력하는데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했기에 인간의 노동력도 저희가 사용한 도구에 추가하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가사는 양청도들이 데치타와는 다르게 가곡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죠. 지금부터 가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원들 각자가 주어진 오락 비슷한 주제에 맞게 세 문장씩 장문하였습니다. 그렇게 장문한 내용을 합하여 인공지능 코딩에 입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문한 내용의 키워드가 생성되었고 키워드를 바탕으로 키워드를 배분받은 조원들 각각은 다시 재장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곡 제작하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관보의 데이터를 아리아 마에스토사, 아까 말씀드린 음악 프로그램에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입력한 내용을 메모장에 모아 데이터화하였습니다. 데이터화한 내용을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인공지능이 만든 곡이 탄생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이 만든 곡, 그리고 인공지능이 만든 가사, 이렇게 결합되어 인공지능이 만든 가곡이 탄생되었습니다. 앞선 모든 과정들을 다 지나서 가곡이 결과물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오선보입니다. 저희는 AI를 이용하여 만든 곡과 곡의 밑바탕이 되는 우락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AI가 만든 곡은 저희가 작사를 했기 때문에 현대적인 용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 우락은 옛 사람들이 사용했던 화법, 그다음 어조 등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락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만 AI의 곡은 느리다가 빠르게 연주되는 형태이고 16분 음박 같은 짧은 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작곡했기에 우락과는 다른 새로운 곡입니다. 하지만 우락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커다란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한 또한 5개로 같고 사용하는 악기, 그 다음에 가사가 있는 것 또한 모두 우락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곡과 우락을 감상하시게 될 텐데 그때 그 둘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배운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처음에 왔을 때는 어렵다 느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교수님과 저희 조교 선생님들 덕분에 그 다양한 변수를 1차 함수로 만들고 그리고 렐루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서양 음악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작곡을 시행하는 경우를 알고 있었는데 그게 국악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인공지능과 딥러닝이 단순히 국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평소 관심 있던 분야와 딥러닝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악과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이 둘 서로 이질적인 것이죠. 이 둘 이질적인 것을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활동에서 전문적인 수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국악을 프로그램화 그리고 데이터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둘 사이의 연관성을 알 수 있었고 인공지능에 널리 활용되는 가능성을 알게 되어서 아주 뿌듯했습니다. 뭔가 아무도 해보지 않은 그러한 거죠. 인공지능과 국악을 섞어서 곡을 하나를 만든다는 것은. 그래서 선구자가 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무턱대고 약간 그런 반감이 있었는데 AI 캠프를 통해서 AI와 좀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인 국악과 현대기술인 AI를 결합하여서
새로운 과정으로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어렵다고 느끼기도 하였지만 완성된 작품을 보니 굉장히 뿌듯함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캠프를 통해 인공지능이 국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 융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여러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곡을 만들었다 생각하니 이번 활동이 너무 뜻깊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음악회가 국악을 막연히 멀게 느끼셨던 분들에게 국악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조 가곡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두 번째 조 발표를 들으니까 그 우락을 좀 더 빨리 듣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조는 양청도들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 조가 나오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포항 청소년 AI 풍류에서 양청 도드리에 대해 발표할 2조 양청 도토리 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양청 도드리에서 현년만세라는 곡과 양청 도드리라는 곡을 알아볼 것이고요. 또 AI란 무엇인가, 또 AI 작곡 과정을 알아보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소감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일단 천년만세란 곡은 세 개의 악곡으로 이루어진 모음곡이고요. 일단 세 가지 악보 중에서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방 음악을 책임졌던 음악이고요. 그다음 양청도들이는 아까 설명드렸던 천년만세의 두 번째에 수록된 곡입니다. 그리고 천년만세의 곡 중에서 가장 빠르고 경쾌한 곡이기도 합니다. 이 양청도들이는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본은 4분의 4박자지만 7장의 도입부 부분에서는 4분의 12박자로 전환됩니다. 양청도들이는 양청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하는 도드리의 형식인데요. 하지만 7장에서는 이 양청의 형식을 따르지 않고 다음 곡인 우조가락 도드리의 장단을 이용합니다. 자, 보시면은 굉장히 징그러운 것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거 싫어하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I란 무엇인가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AI는 인간의 뇌를 모방해서 만든 인간의 뇌에 해당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활성화 함수는 일정 수준 이하의 정보를 무시하는 함수이고요. 이런 다양한 종류의 함수를 거미줄처럼 연결해 놓은 것이 바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 양청도들이 AI 작곡 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먼저 음악 프로그램인 아리아 마이스토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음의 높이와 길이를 바탕으로 이제 노드를 정의해서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화 시킨 정보들을 주피터 노트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이클이라 하는 이제 음악의 핵심 그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시면 이제 이 왼쪽과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게 오버랩 매트릭스라는 것인데 이게 그 이제 악에서 나오는 그 오버랩 매트릭스라는
그 음악에서 나오는 그 이제 사이클들을 이제 일정 횟수 이상의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색으로 표시한 것인데요. 이게 여기서 보시면 가로행은 이제 음악의 시간 흐름, 이제 세로행은 이제 각각의 사이클을 답니다. 여기서 이제 세로로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을 보시면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게 각각이 겹친다는 것은 이제 음들이 이제 각각의 핵심 정보들을 이제 많이 담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큼 이 음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이런 걸 뜻합니다. Okay, so based on the important patterns identified in this way, we made a virtual model, and as a result, it made various samples of music produced using the information learned by the AI. This AI arrangement has completed by combining the samples produced by each person in our group. 중요한 패턴을 기반으로 가상 모델로 만들었고 총 7악장으로 구성 기본은 4분의 4 박자인데 이 7장 도입부에서 12분의 4박으로 전환되는 곡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의 느낀 점을 발표하겠습니다. 코딩과 프로그래밍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이번 캠프 통해서 평소 관심이 있던 음악과 함께 배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 PPT가 이게 저희가 만든 게 지금 잘못돼서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좀 당황스럽고요. 저희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제가 이 캠프 오기 전에는 양청도들이란 게 원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였는데 이제 여기에 이 수학 인공지능 이제 캠프에 오게 되어가지고 이제 국악에 평소에 잘 몰랐던 국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제 AI나 이런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어서 참 좋았던 것 같고 이제 저희 같이 해주셨던 이제 모든 조교분들과 이제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국악은 일상생활에서 자세히 배우기 힘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캠프를 통해서 국악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그 코딩을 하면서 마주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이제 제가 한 번 더 성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과 국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크게 관련이 없는 분야인데 이걸 같이 공부함으로써 전혀 다른 분야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을 새로 배울 수 있었고 또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분야에 인공지능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인공지능이 정말 다양한 곳에 사용될 수 있다는 그 활용도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소감은요. 처음엔 왜 국악이랑 인공지능이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장단 연습과 코딩 연습을 통해 인공지능과 국악에 조금씩 알 수 있었고 제가 교육을 받으며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게 되었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국악을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쉽게 접하지 못하였는데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서 국악에 대해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리고 AI와 국악을 어떻게 하면 함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는데 이번 아카데미를 하면서 AI가 국악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알게 돼 더욱 신기하고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를 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조교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더욱 다양하고 재밌는 활동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팀의 조장이자
국악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는 국립국악고를 재학 중이신 어다연 조장님께서 오늘은 아쉽게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제가 대신해서 어다연 조장님의 소감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국악만 접하고 배웠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코딩의 코자도 몰랐던 제가 코딩에 대해 더욱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들어보기만 했는데 이렇게 실제로 접하고 배워보면서 인공지능에 대해 더욱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교수님들과 조교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양천 도토리에 대해 발표한 2조 양청 도토리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3조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이 말을 참 잘하지요. 네, 사실 여기 앞에 오면은 너무 떨리고 그다음에 조명 때문에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말을 참 잘하네요. 끝날 것 같으면서도 안 끝나고 계속 말을 하고 말을 참 잘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대치타. 굉장히 어려운 곡인데요. 대치타고 인공지능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들어보죠. 일단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참가해 주셨네요. 여러분들 점심은 다 드셨습니까? 그럼 든든하게 먹은 걸로 알고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제 인공지능 수학 아카데미에서 대치타를 맡은 3조의 이제 권규환, 김재미, 이누리, 이준수, 이창우, 차현종, 김미옥 교수님과 임예림 조교님과 이동진 조교님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본질인 대치타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한번 대치타 하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BTS의 이 슈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 슈가님께서 이제 대치타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곡을 만드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화제가 되면서 한 번 더 유명해졌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대치타가 무엇이냐? 대치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타 세악을 대기음으로 갖춘 국악으로 시타 또는 무령지곡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제 치타라는 말은 이제 불고 친다는 뜻을 구성하고 있어서 이제 부는 악기인 취악기와 치는 악기인 타악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제 대치타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고요. 밑에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제 들고 있는 악기들 태평소, 나각, 나발, 용고, 자바라 등등이 있고요. 저기 보시면 굉장히 진한 노란 색깔의 옷을 입고 있죠. 이 대치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궁에서 큰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은 전쟁에서 이겨서 왔을 때 그 승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눈에 띄는 노란 색깔의 옷을 입었다고 하고요. 옆에 보시면 이제 대치타의 정간부 한마디로 악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친구가 오프닝을 되게 잘 열어줬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저희 곡을 듣기 전에 저희가 이 곡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작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실행한 최종 이유는 결국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대치타의 성질을 지닌 새로운 형태의 곡을 만들기 위함이었고요.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대치타의 성질을 학습할 수 있는 자료, 즉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보시고 있는 데이터화, 이것이 그 데이터를 마련해주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직접 정간보의 음의 길이와 지속되는 시간을 숫자 데이터로 바꾸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리아 마에스토사라는 이름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정간보의 음의 높이와 지속 시간을 서양식으로 바꾸어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 정간, 즉 한 마디를 4등분하여 표현하였고요. 중간에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옥타브의 변화가 없는 기준음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표를 보면서 대응하는 음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아 마에스토사를 통해서는 정간보의 정보를 모두 변환하는 데는 한계점이 존재했고요. 그래서 변환하는 과정에서 저희 대치타 조만의 규칙을 정하여서 변환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 1과 같이 규칙을 정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그림 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한 정간, 그러니까 한 네모칸 안에 음이 3개가 들어있는 것은
이 세 개를 각각 3분의 1에 대응하는 길이로 연주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리아 마에스토사는 한 정간을 4분의 1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를 표현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음을 각각 4분의 1, 마지막 음을 2분의 1에 대응하여 변환하였습니다. 또 세 번째 음을 보시면 저기 콧물같이 생긴 내려가는 형태의 곡선이 보이시죠? 저게 식임새라는 표기인데 이 식임새는 잠깐만요. 이 식임새는 장식음의 한 종류로 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 표기입니다. 이런 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 표기들은 전부 무시한 채 변환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리아 마에스토사를 통해서 고쳐진 음들을 컴퓨터용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음의 높이는 음의 파동의 진동수에 대응하는 데이터로 바꾸고 음의 지속되는 시간은 한 정간을 0.24로 정한 뒤 데이터로 변환하여 진동수 플러스 지속되는 시간의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기서 보시면 표시된 494가 음의 높이에 해당하는 데이터고요. 0.12가 음의 지속되는 시간에 해당하는 데이터입니다. 0.12는 0.24의 절반이니까 절반 정간에 해당하겠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한 번 더 컴퓨터가 알아듣기 쉽게 가공을 할 건데요. 저희는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중첩 행렬이라는 조금 더 어렵지만 컴퓨터는 쉬운 그런 데이터로 바꿔줄 겁니다. 이렇게 중첩 행렬을 바꾸게 되면 인공지능은 음률간 사이클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좋은 곡을 빨리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악보 보이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개 하이라이트를 쳐놨거든요. 이게 지금 청황종, 청대려, 청황종, 임종 이렇게 4개의 음률이 반복되는 사이클인데 이런 사이클이 대치타는 다른 조에 비해 많은 음률을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이클이 발견되어 이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앞에서 말한 중첩 행렬은 곡에서 반복되는 음들을 묶어서 사이클한 집합을 표현하고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인공지능이 곡마다 고유하게 반복되는 부분을 살려 곡을 만들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중첩 행렬을 나타낸 표입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은 가로열은 노래의 진행, 세로열은 사이클, 즉 규칙성을 나타냅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은 8번 사이클이 가장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이것은 8번 사이클을 예를 들어 도, 솔, 솔 규칙성이라 나타낸다면 곡의 도, 솔, 솔 규칙성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딥러닝 모델의 형식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딥러닝 모델이란 인간의 뇌를 모방하여 뉴런들을 많이 만들어서 학습하는 모델을 말하는데요. 딥러닝 모델은 엄청나게 많은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어 어떤 함수든지 근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인공지능 수학 아카데미 활동에선 중첩 행렬을 입력받은 후 딥러닝 모델 학습을 이용해 노래를 출력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위쪽엔 정하는데 위쪽이 잘려서 그렇긴 한데 왼쪽이 그 만들어진 결과인 악보이고 오른쪽이 그 원본입니다. 자, 인공지능의 국악 작곡의 장단점인데 일단 아까 말했던 과정을 거쳐놓고 만들기만 하면은 실행을 시키면 그 사람이 직접 수작업해서 만드는 것보다 확실히 속도가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이게 실행시킬 때마다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작곡가가 작곡을 할 때 다양하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인공지능을 예측해서 만들 때 그 10개의 데이터를 예를 들어 10개의 데이터로 해서 만든 예측을 한다 하면은 한 개가 예측이 되는데 여기에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 특정음 10개 있는 특정음에 많이 나온 걸 찾고 그다음에 그 많이 나온 걸 넣어서 오차를 줄이는데 그 특정음을 많이 넣게 되어 곡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 제 소감은 저 세 번째 줄에 있는 거긴 한데
처음에 그 캠프에 참여해서 코드를 만들 때 오류가 떠서 시간이 많이 날려가고 실행이 안 되면서 고난을 겪었지만 그 중첩 행렬이 뭔지나 딥러닝이 뭐 어떻게 작동되는지 같은 이론을 상세하게 배워서 유익했습니다. 사실 코딩을 마지막으로 해본 게 1년 전이라 처음엔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 수월했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국악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이 캠프를 통해 코딩을 접목하여 인공지능에 대해 배우고 악보를 인공지능을 통해 제작하는 과정을 보니 AI가 작동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저의 진로에 관하여 정말 좋은 지식들을 얻어갈 수 있어 정말 뜻깊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요즘 미술이나 음악과 같은 예술 분야와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것이 또 수많은 토론의 주제가 될 만큼 핫한 이슈여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또 제가 이렇게 직접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에 참여하게 돼서 매우 뜻깊었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인공지능이 어떻게 딥러닝을 하는지 자세한 과정을 알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인공지능과 국악이라는 합쳐지기 어려운 분야들을 접목시킴으로써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꼈던 감정, 들었던 생각과 동일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국악이라는 장르를 인공지능이라는 부응하고 있는 분야와 접목시킴으로써 사람들이 국악에 다가가는데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이 도전이 그 과정의 첫 발자국이 되는 것 같아서 매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인공지능과 국악 사이에는 굉장한 괴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인공지능과 국악 사이의 연관성을 배우면서 굉장히 흥미롭고 저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전광보, 한마디로 악보를 이렇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드는 거는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고 이제 수학 아카데미에 참가한 이 모든 학생들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전광보를 만들어서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해서 집에 가시면 혹시 칭찬을 해주시고 오늘 저녁은 조금 더 맛있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큰 발표가 처음이라서 발표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이 있는데 귀엽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주일 동안 피땀 눈물 흘려가면서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으니까 다음 2부 때 즐겁게 즐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